문재인, 조국 이 두 사람이 사법개혁에 진짜 열정을 갖긴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조직과 직구 감싸기를 하느라 검찰개혁에 머뭇거리자 문재인, 조국 그리고 윤석열 사이에 충돌이 생겼구나. 순진하게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조국, 윤석열 이 세 사람 사이에는 매우 치졸한 감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치졸하다고 한 이유, 감정 싸움이라고 한 이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의혹 심각, 임명된 사표 낼 것, 윤석열 임명 이틀 전 청와대에 전화. 네, 제목이 다소 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으니 조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신문이 어떤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때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조국 임명 전에 윤석열이 청와대에 전화했다.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국을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겨레는 윤석열이 전화를 건 상대방을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날짜도 명시했더군요.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9월 7일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김재원 민정수석에게 전화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의 뜻을 전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는데도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자체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긴 합니다. 아니면 조 장관 임명 직후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러나면 안 되겠다.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만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듣고 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겨레 보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였고 조 장관을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김 수석한테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화를 냈다고 한다. 여권 인사가 전하기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총장의 말 때문에 임명을 포기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기를 당시 청와대 내부는 사퇴 의견이 커지는 길이었는데 대통령 귀국 직후 윤 총장의 전화 때문에 조 장관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이틀 전에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전화는 있었다. 그러나 사표 얘기는 없었다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의 전화를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메시지를 전해 듣고 화를 냈다.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이 원래는 조국 카드를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었으나 윤석열 총장의 전화 때문에 화가 나서 홧김에 조국을 임명해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는 우리 윤 총장 이렇게 부르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는데 최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에게 현실을 성찰하라, 인권을 존중하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마이웨이를 부르짖으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강도를 계속 유지하자 어제 급기야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은 윤석열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안을 만들라. 어목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은 정부 부처 기관장에게 대략 당부한다는 톤을 유지했지 직접 지시한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감정이 최대한 묻어난 발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몸짓을 하자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귀를 송곳으로 파듯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전례 없는 말투를 꺼내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이러한 감정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라. 그동안 사실은 여러 미확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30곳 넘는 전방위 압수수색이 있기 전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 조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까지도 조국 임명에 반대했다. 등등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답변하면서 자주 쓰는 말투를 빌리자면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늘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검찰개혁에 순수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번 일에서 밀리면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정치적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치졸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폰 포렌식 결과도 밝힐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필요가 없었는지도 어쩌면 아이폰은 필요가 없었는지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어디 많이 넣었던데. 화면 띄워주시면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봅시다. 이 얘기는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요? 네, 예. 봅시다. 대한민국 최고 앵커 신혜식 대표가 아까 저에게 하명 보도를 지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어쩌면 야, 참 아이폰은 필요 없었는지 진짜 뉴스대네요. 예. 좀 더 보죠. 마음에 드는데. 아 그래요? 조금 볼까요? 아니, 딱 보면 저희 신혜식 대표님이 좀 싱싱해 보입니다. 이게 불과 작년이잖아요. 많이 늙었어요. 요즘 고생 많이 했어. 늙었어 진짜. 1년 만에 애태시네요. 팍 늙어. 너무 힘들어 요즘. 예. 네. 참 대한민국 대표 앵커 신혜식입니다. 저에게 딱 이렇게 하명을 줬습니다. 자,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종결하고 나서 하명 수사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5월부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10월 말까지 여러 차례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경찰 내부 자료가 너무나도 자세하고 방대하고 정확해서 아이폰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다 갖고 있다. 갖고 있는 리스트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기현 수사와 관련된 청와대와 경찰청, 본청, 그리고 울산경찰청 사이에 오간 보고와 지시 하달 공문이 모두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김기현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도 확보를 했고요. 중간중간 수사 상황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 9번이나 보고한 기록도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친절하게도 경찰이요, 각 문건들에 대한 목록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호박이 넝굴채 굴러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산경찰청이 주지 않아도 될 자료까지 넘겨줘서 이렇게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라고 경찰 내부가 멘붕에 빠져 있고 내부 총질을 하면서 내부 혼란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결정타, 스모킹건으로 작동하게 될지도 모르는 아이폰을 다시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손석희도 얘기했었죠. 태블릿은 필요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이폰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자료가 검찰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경찰은 이런 것을 다 넘겼느냐? 경찰 간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는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가 몽땅 검찰에게 넘어갔다고 들었다. 당연히 경찰이 지금 멘붕에 오는 거예요. 멘붕이에요 지금. 몽땅 넘어갔어요. 몽땅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정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조국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순순히 넘겨줬다는 게 이상하다. 변호사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청와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려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경찰이요, 자기네 자료를 던져가면서까지 경찰은 쑥 빠져버리고 청와대와 검찰에 싸움을 붙여서 경찰에 손을 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복잡하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분석을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금 더 앞서 나간 것 같은데, 너무 앞서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애국경찰이 있었던 거야. 애국경찰. 아유, 다 가져가. 이거 무조건 안 된다. 그렇죠. 애국경찰이 있었던 문재인 거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어. 그런데 어쨌든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경찰이 그 정도로 머리를 쓰지는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머리 못 써. 전임 청장 관련 사건이다 보니 괜히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 맞아요.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운하는 이미 대전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그냥 다 넘겨줬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죠. 어차피 안 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자료 협조 요구에 사실대로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청와대 개입 등 예민한 사항을 실무자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은 잘 모른다, 좀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알았더라도 어차피 공개될 자료라고 판단해서 줬을 수도 있을 것. 어차피 공개될 자료라고 판단해 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폭풍우가 지금 문재인 게이트가 열릴 것이니 지금이라도 자료를 줘서 나는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일 것이다. 뭐, 또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금주 초 여야 의원 면담 시에서요, 중요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는데 3월부터 이제 5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10월 말쯤에야 회신해 왔다.
해당 자료에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의원들한테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강남일 차장검사는요, 민주당에서 부를 때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는 좀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 접촉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사안이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강남일 차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입니다. 예.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사이죠. 저희가 윤석열 총장 사진을 찍으면 꼭 같이 나오는 사람이 이 강남일 차장입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 경찰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 지연됐을 뿐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찬이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성을 잃었다고 보도했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야. 문재인을 버린 거야. 난리치면서 문재인을 은근히 돌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식이 말이죠. 키포인트 같습니다. 청와대가 고립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소식을 정말 분석을 하면서 저도 멘붕이 왔어요. 아, 문재인 정권 진짜 끝났구나. 민주당이 이해찬이 문재인을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다. 어떻게 문재인은 충신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도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국가의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국민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지만요. 경찰의 역량이라는 것이 검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셨지만은 서로 아이폰 쟁탈전이 벌어져도요. 이기는 거는 검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검찰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폼 잡다가도 다 주는 게 경찰입니다. 왜냐면은 경찰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그냥 정권에 붙어서 사는 것 같지만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면 경찰도 도망 나옵니다. 그렇죠. 울산에서도 왜 검찰의 자료를 다 줬냐면은 도망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해찬이요 3대 의혹을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참 민주당이다 보니까요 제목을 열심히 고민을 한 흔적이 보여요. 김기현 전 시장의 가족 및 측근 비리 사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괄호친 게 실상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으로 모든 언론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거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얘기고요. 사실상 굳이 말하자면 청와대 거짓 해명 의혹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검경의 압수수색 갈등이라고 하는데 괄호치고 제가 아이폰 쟁탈전이라고 얘기했고 이건 갈등도 아니고 그냥 검찰이 계속 아이폰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괄호친 것을 3대 의혹이라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네, 뒤에 그렇죠. 보면은 마치 검찰을 까는 것 같지만 하명수사 의혹 제대로 해라. 거짓 해명도 제대로 해명해라. 그 다음에 아이폰 쟁탈전. 이 아이폰 관련해서도 제대로 의혹 규명해라. 그러니까 까면 깔수록 지금 청와대가 작살나고 민주당이 작살나는 일이 생겼는데 딱 선을 거버린 거지. 안 돼. 우리는 이거 관계 없어. 네. 이건 난 청와대가 한 거지. 내년 선거 박살날 수 없어. 문재인 책임져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검경 갈등이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이 사람들이 청와대라든지 문재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해찬이 청와대 언급을 했어요.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수사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를 언급을 했고요. 비서실을 언급을 했고요.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청와대 수사 받아라라고 얘기를 한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수사를 철저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이거는 그동안 박지원이 얘기하던 겁니다. 이제 이해찬이 박지원의 스탠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같은 편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해찬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 대상에 해당되기에 검찰의 단독 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버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색을 맞췄네. 구색을 그냥 맞췄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명 수사에서 검찰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고래고기. 요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봤자 고래고기입니다. 아이폰 쟁탈전.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니까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요. 그거는 그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수사 대상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찬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